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20장 현금 흐름표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작성 방법을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누어서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도출해서 어떻게 현금 흐름표에 표시하는지 설명합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관련 재무상태표의 계정을 일단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계정 하나하나 증가 및 감소 거래를 파악해서 증가, 감소에 현금이 개입된 거래라면은 그것을 현금 흐름표에 표시하는 겁니다. 투자활동 관련 재무상태 계정이라면은 유용자산, 무용자산, 또 투자와 관련된 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 거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외상 거래는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현금이 차변 또는 대변에 분괴를 할 때 들어가는 그 거래만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입액, 유출액을 상기하지 않고요. 전체 총액으로 각각 현금 유입액, 현금 유출액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중에 토지, 계정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는 겁니다. 실제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할 때는 작성자가 관련 계정의 장부를 보고 증가거래, 감소거래 전부 다 현금이 개입된 거 뽑아내고요. 비현금 거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과 같이 기초장부금액, 증가, 감소, 기말장부 금액 이거를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증가 거래는 일단 취득이 있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재평가 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계정으로부터 대체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한편 손상 차손을 인식했다가 환입하는 경우도 장부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이 장부 금액은 상각 누계액 혹은 손상 차손 누계액 이런 것들을 차감한 후에 순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감소 거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팔아버리면 되지, 매각. 한편 감가상각이나 손상차손 인식 때문에 내려가겠네. 재평가층이 올라가는 거라면 재평가 감소가 역시 장부금액 감소로 들어갈 테고요. 다른 계정으로 대체,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었다가 재고자산이나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도 빠지겠죠. 그래서 기초금액, 증가, 감소, 기말장부금액 요거를 맞춰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금 유출 유입이 개입된 거래만 뽑아내는 건데요. 일단 취득 같은 경우에 현금이 유출이 될 수 있겠죠. 처분은 현금이 유입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현금의 유입 유출과는 무관할 거 아닙니까. 다만 요 처분할 때 들어오는 유입액은 요 처분할 때 이게 장부금액 아닙니까. 여기에 처분 이익을 더하거나 처분 손실을 뺀 금액만큼이 현금 유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용자산 처분 시에 현금 유입액은 처분한 장부금액에 처분 이익을 더하거나 손실을 뺀다.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가 투자 활동과 관련된 계정이 10가지가 있어. 그러면 10가지 모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겁니다. 20가지가 있으면 20가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이에 5번을 보겠습니다. 갑회사의 설비자산 계정을 가지고 한번 투자활동 현금 유입 유출을 뽑아볼게요. 설비자산 감가상각 누계액의 기초 기말잔액 즉 비교 재무상태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증가 감소를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단기 변동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원가 모형을 적용한대요. 따라서 재평가 증감은 없습니다. 설비자산은 기초 10만, 기말 12만. 요건 상각 누계액이 있기 때문에 취득원가 베이스고요. 상각 누계액 25,000에 22,000. 상각 누계액은 적어도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다는 걸로 보아 뭔가 큰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 중에 취득원가 3만, 설비자산을 팔았대요. 그리고 2,000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인식했고요. 모든 취득 처분 거래는 다 외상 거래는 없이 현금 거래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 여기까지 증가, 감소, 이퀄, 기말 이걸 맞춰 나가야 됩니다. 먼저 기초 10만, 25,000, 75,000은 줬죠? 여기 기말 12만, 22,000, 98,000도 줬고요. 추가 자료가 뭐였어요? 취득원가 3만, 상각 누계액 만짜리 설비자산을 팔았대요. 그러면은 요 감소에 취득원가 3만, 상각 누계액 만을 빼줘야죠. 그러면 이제 맞춰야지. 기초가 10만인데 3만이 빠지고요. 기말이 12만 원이라면 여기가 X 아닙니까? 5만이 들어가겠죠. 즉 다른 말 없으면은 현금 취득 거래라고 보면 되겠죠.
상각누계액이 25,000원 있었는데 매각하면서 만원에 상각누계액이 빠졌으면 15,000이어야 되는데 22,000이래요. 그러면 7천만큼 상각누계액 증가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감가상각비겠지. 감가상각은 현금 흐름이 없는 비용이죠. 자, 그래서 돈 들어오고 돈 나가는 것만 지금 보면은 되는데요. 요 5만만큼 취득을 했으니까 현금 유출입니다. 한편 팔았다며 이게 매각인데요. 매각할 때 그럼 돈은 얼마나 들어왔을까? 장부 금액은 2만인데 앞서 처분 손실이 2천이라고 했죠. 따라서 18,000만큼 현금 유입이 있었겠죠. 두 가지 각각 총액으로 유출과 유입을 뽑아냈고요. 참고로 이 다음과 같이 당기에 발생되었을 거래에 대한 분계를 각각 해서 분계의 차변, 현금 유입, 대변, 현금 유출을 뽑아서 파악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은 현금 유출 유입을 각각 부분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저 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CFO가 있죠? 쭉 내려오고요. 직접법 또는 간접법.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해서 각각 넣는 겁니다. 설비자산 처분 플러스 설비자산 취득 마이너스 토지의 취득, 토지의 처분, 투자 주식의 취득, 처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총액으로 열거하는 겁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볼까요? 좀 전에 끝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도출 과정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관련 재무상태표 개정, 즉 차입금, 사채와 같은 부채 개정, 매입 채무 미지급금 이런 것들은 영업활동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거죠. 관련 재무상태표 개정의 증가 감소 거래를 파악해서 현금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된 것만 뽑으면 되겠죠. 물론 총액인데요. 관련 재무상태표 개정에는 말 그대로 파이낸싱이기 때문에 차입과 관련된 개정들, 사채라든지 장단기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혹은 자본과 관련된 여기서 무상 증자, 무상 감자 같은 거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현금이 들락날락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 증자, 유상 감자 혹은 자개주식 취득 처분 이런 것들이 재무활동 관련 개정이라고 보면 되죠. 예를 들어 장기 차입금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기초, 기말 장기 차입금이 먼저 재무상태표에서 파악이 되죠. 증가 감소 거래를 실무에서는 장부를 통해서 파악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추가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은 차입금의 증가는 대표적인 게 차입 아니에요. 차입금의 감소는 상환이겠지.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 수 있느냐면은 이게 외화 차입금이야. 그러면은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율이 높아졌어. 그럼 장기 차입금 올라가면서 환산으로 인한 손실입니다. 이익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환율이 내려갔을 때. 한편 다른 계정으로 대체 대표적인 것이 장기 차입금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되면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대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현금이 개입된 차입과 상환의 유입 유출만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자본 쪽도 봐야 되겠죠.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여금 다 봐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 기초, 기말, 증가, 감소인데요. 자본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증자겠죠. 근데 유상증자만 따로 뽑아서 이건 현금,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은 현금 흐름과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채가 전환이 됐어. 주식으로. 전환증권의 전환 이런 것도 현금 흐름과 무관합니다. 감소는 유상감자, 무상감자는 현금 흐름과 무관하고요. 유상감자만 유출액이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금액만 현금 흐름표에 표시가 됩니다.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이익여금인데요. 이익여금도 증가, 감소해서 기말이 되는데 주로 증가는 당기순이익, 감소는 이제 단기 순손실이 있겠는데 그냥 이익이라고만 보자고요. 이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파악하니까 끝난 거고요. 다른 계정으로부터 대체, 예를 들면 OCI가 이익여금으로 대체하는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금 유입 유출인데 이익여금에 현금 유입은 없고요. 현금 배당, 이게 유출액 아닙니까? 마이너스. 주식 배당은 이거는 이익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결산에 가서 이익여금 처분 과정에서 자본 조정, 예를 들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등과 상계하는 회계 처리를 할 때 이것도 역시 현금 흐름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이익여금 중에 재무활동 유출은 현금 배당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6번인데 외화차입금의 기초기말 잔액 단기 변동은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기초 20만, 기말 20만 뭔가 더하고 뺐을 때 25만이 돼야 되는데 추가 자료가 주어지죠.
외화차입금 15만을 차입했대요. 결산일에 5천의 환산 손실을 인식을 했고요. 조기 상환 할 때 3천의 외환 차손을 인식했대요. 환율 변동 때문에 손익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 자 하나씩 보자고요. 지금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15만 원 차입이래. 그런데 결산일에 5천의 환산 손실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자 15만 원 올라갔고요. 환산으로 인해서 5천만큼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즉 분계를 굳이 한다면은 외화차입금 15만 현금이고요. 외화차입금 5천의 외환차익 손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환을 얼마나 했을까? 이게 바로 미지수죠. 지금 장부금액 20만원, 15만원, 5천 더 했을 때 아직 마이너스를 하지, 여기 마이너스 금액은 모르지만 기말이 25만원이라고 했으니까 10만 5천이 상환된 외화차입금의 돈이 아니라 북밸류예요. 그런데 앞서 힌트가 하나 있죠. 상환할 때 3천만큼 손실을 인식했대요. 환율 변동 손익이. 그러면은 나간 돈은 10만 5천보다 3천 더 많다는 뜻이지. 그래서 10만 8천이 나갔고요. 외화차입금 빠지고 여기가 외환차손. 환율 변동 손익을 할 때는 전부 외환차이라는 계정을 차변이나 대변에 넣었는데 이게 이익 손실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요 지금 보여지는 계정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외환산 이익 손실은 기말 현재 화폐성 항목에 대해서 미결제된 상태의 자산부채,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해서 인식하는 환율 변동 손익이고요. 외환 차손 차익은 단기 중에 실제 결제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더 나갔거나 덜 나갔거나 그때 인식하는 게 외환 차손, 외환 차익입니다. 따라서 지금 15만 원과 10만 8천 원만 유입 유출로 이와 같이 부분 현금으로표 만들 때 각각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재물동 현금으로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이익여금 등의 기초기말이 있고요. 추가 자료가 주어집니다. 언뜻 보면은 자본금이 4만 원 늘었죠? 아, 이게 유상증자인가 무상증자인가 지금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고요. 분명히 여기 밑에 힌트가 나올 거고요. 자본잉여금 14만 원, 15만 2천. 분명히 무상증자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자본잉여금 중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있죠? 그것 때문에 늘어났을까? 12,000원 생각을 하고요. 자기 주식이 10,000원 있었는데 4,000이니까 중도에 매각이 있었나 봐요. 이익여금 2만에서 26,000. 단기 순이익 때문에 늘어났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이 안 맞으면 그 부분이 빠져나간 배당입니다. 단기 중에 유상증자를 했대요. 발행가액은 5만 원이래. 그런데 액면 총액 3만이고요. 그러면은 30만에서 33만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34만이래. 뭔가 만원만큼 추가로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상증자 정도가 생각이 나죠? 어쨌거나 유상증자하면서 들어온 현금은 이 발행가액만큼 이게 현금 유입입니다. 플러스 3만이 확인이 됐고요. 5만 액면 총액 3만이니까 이게 자본잉여금도 2만만큼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4만 원에 2만 16만인데 15만 2천인 걸로 보아 뭔가 자본잉여금이 빠져나간 것 같죠? 자, 단기 중에 자본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했대요. 무상증자? 빠져나갔을 때 무상증자는 여기에 빠지고 여기에 들어오고 같은 금액만큼 현금 유입 유출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자기 주식 중에 6천원을 8천에 팔았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만에서 4천으로 빠진 거예요. 6천만큼 빠졌어. 근데 돈은 얼마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8천이 바로 캐시입니다. 돈이 더 들어왔네. 2천만큼은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 그래서 여기에 2만뿐만 아니라 2천도 또 자본잉여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14만 원에 2만 원 더하고 2천 더하면은 16만 2천인데 15만 2천이니까 만만큼 무상증자가 있었다 하고 보면 되고요.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 줄어들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가 만이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일단 전체적인 증가 감소는 다 맞춰 놨습니다. 무상증자는 현금으로가 상관없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죠. 현금은 요 3만과 2만 즉 5만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8천에 처분하면서 요게 돈이 들어왔고요. 자, 단기 순이익은 15,000이래요. 그럼 여기 15,000 들어가면은 35,000이어야 되는데 26,000이니까 9천만큼 배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이런 자료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는 거예요. 기초 자본금 유상증자 하면서 5만원 들어왔고요. 자기 주식 처분하면서 8,000원 배당 9,000원
이미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다 설명이 됐죠. 그리하여 부분현금 물음표, 유상증자, 자기주식 처분, 배당금 지급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뭐 분계를 통해서도 차변의 현금 또는 대변의 현금인 것만 뽑아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전체적인 현금 물음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영업활동 현금 물음, 뭐 직접법, 간접법 해가지고 여기다 쭉 집어넣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출자활동 현금 물음 여기서와 같이 쭉 뭔가 처분 혹은 취득. 근데 기본 양식은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두 가지 분류를 했지만은 실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주관식으로 요구를 한다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막 섞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굳이 분류를 안 해도. 한편 재무활동 현금으로 역시 사채 발행 유상증자 자기주식 처분해서 플러스 혹은 장기 차입금 상환 사채 상환 배당금 지급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영업, 투자, 재무 요 금액이 단기 중에 변동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순증감입니다. 여기에 기초 현금을 더하면 기말 현금이 되게끔 그러면 전체 현금 흐름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재 1479페이지의 하단을 보면은 외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지금 기초 현금에 예를 들어 100달러가 있어. 기말 현금에도 그대로 100달러야. 그런데 환율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는 1100이고 여기는 1200이야.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원화 현금 예금은 100달러에 100원 해서 만원만큼 증가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기초보다 기말에 분명히 환율 변동 때문에 늘어난 돈이 있는데요. 이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 가만히 갖고 있다가 환율 변동 이익이 생겼을 때 영업, 투자, 재무 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 요 밑에 한 줄을 더 넣는 거예요. 파란 색깔 글씨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대한 환율 변동 효과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순증감이 나오고요. 기초를 집어넣고 기말 금액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보면은 외화 예금인데 기초에 100달러의 외화 예금이 있었대요. 기준거래 없이 기말에도 100달러라고 가정을 하고요. 1000원, 1100원 좀 전에 했던 그거예요. 만원만큼 뛰었지 않습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환율 변동 이익만큼 단기 순이익의 플러스인데 요거는 별도로 밑에다가 따로 넣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외환 차이를 반대 방향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은 이 환율 변동에 따른 플러스 외환 차이가 마치 영업활동 때문에 벌어들인 현금처럼 오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솎아내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도 아무것도 아닌 이 환율 변동 때문에 변동된 이 금액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업뿐만 아니라 투자활동, 재무활동도 다 봤으니까 전체적인 현금 흐름표 작성을 한번 예제 2를 통해서 시도해 볼까요? 다음은 A 회사의 1년도 비교재무 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현금 흐름 작성을 위한 추가 자료다. 반드시 현금 흐름표를 만들려면은 기초기말 재무상태표가 있어야 되고요. 포괄손익계산서도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추가 자료도 있어야 돼요. 실무에서는 이 추가 자료가 장부를 보면서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비교재무상태표가 나왔을 때 여기 증감을 이 문제에서는 줬는데요. 만약에 증감을 주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증감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좋아요. 금액도 집어넣고 그래야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계정을 쓱 훑어나가는 거죠. 인베스팅, 파이낸싱 계정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초에서 기말 10만이 늘었대. 이게 최종 정답이죠. 이제 현금 흐름표 만들 때 단기 현금의 순증가가 10만입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해 놓고 이걸 다 더하고 뺐더니 순액이 10만이 아니면 뭐 어딘가 틀린 거지. 다른 문제와 달리 현금 흐름표는 본인이 잘못 풀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정답이니까.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이거 오퍼레이팅이죠. 재고자산도 오퍼레이팅, 토지하고 건물은 이건 인베스팅 계정이죠. 한편 매입 채무, 미지급 급여 전부 오퍼레이팅이고요. 미지급 판매비, 미지급 이자, 단기법인세 부채 전부 본소에서는 이자 수치, 이자 지급까지도 영업활동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여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파이낸싱이고요. 이 OCI 과목이 있네요. 재평가 잉여금. 나중에
유형자산에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나 본데 이거는 현금흐름과 무관한 거니까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이 전체적인 균형을 뽑아내는 데에서만 사용을 할 뿐이지 현금흐름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한편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직접법, 간접법, 이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두 가지로 요구를 하는데요. 직접법으로는 어느 걸 넣을까 한번 먼저 보자고요. 매출액 요거 현금 유입액 넣어줘야죠. 매출원가 현금 유출을 넣어야 되고요. 종업원급여, 판매비,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다른 거는 없나요? 법인세 납부 요 정도가 현금 유출로 직접법으로 나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매출채권의 감가상각비 요거는 간접법일 때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서 조정하는 항목, 즉 가산 항목이죠. 매출채권 손상차손은 나중에 간접법에서 매출채권의 증가, 매출채권의 감소 파악을 할 때 이 매출채권 순액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다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 이자 비용 이거는 현금 수취액으로 하기로 했고요. 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것도 영업활동은 아니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기는 하나 간접법으로 만들 때 당기순이익에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요 순이익 처분이익만큼 투자활동 현금 유입이 더 있었을 겁니다. 투자활동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한편 법인세 비용도 영업활동이고요. 재평가 잉여금 OCI가 2만원이 늘어난 게 있네요. 이거는 현금흐름과 무관하니까 별로 고려할 거는 없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보면은 장부금액 7만짜리 건물을 팔았대. 그리고 2만의 처분이익을 인식했대요. 앞서 가보면은 요 2만의 처분이익이 있잖아요. 투자활동 현금 유입액 9만입니다. 7만짜리 건물을 처분하고 2만의 처분이익을 인식했으니까 9만의 캐시 플러스가 있고요. 자, 단기차입금 10만원을 상환했대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단기차입금 보니까 기초가 4만, 10만원을 상환했으면 30만원이 되는데 35만원인 걸로 보아 뭔가 추가 차입이 있었나 보죠. 상환 차입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발행가액 15만원, 액면 10만원의 유상증자를 했대요. 요거만큼 유상증자 15만원 증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또 들여다볼까요? 잠깐 자본금을 보니까 70만원에서 80만원, 즉 액면 10만원에 자본잉여금이겠네. 요 5만원. 그래서 요 늘어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토지 나중에 재평가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을 해보는데요. 먼저 해보죠 뭐. 50만인데 재평가 증을 했을 거 아니야. 얼마냐면은 2만입니다. 그러면은 2만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52만. 늘어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취득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늘어난 건 재평가 때문에 늘어난 거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익은 없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먼저 직접법으로 현금흐름표 작성해보세요.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는 다 영업활동,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요. 2번이 간접법입니다. 그러면 직접법으로 현금 유입, 유출 뽑아낼 거 미리 포괄손익계산서 보면서 생각해냈잖아요. 현금기준 매출, 현금기준 매출원가, 종업원 급여, 판매비 이게 일단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이고요. 그 밑에 선택조항,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까지 모두 6가지를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겁니다.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 이게 현금기준 매출인데요. 발생기준 수익, 즉 매출액에서 매출채권 손상차손이 있으면 이걸 뺀 금액, 요게 매출채권 증가를 빼는 거죠. 기말, 기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계산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194만원만큼 유입입니다. 공급자에 대한 유출, 이건 매출 원가에다가 재고자산, 매입채무 두 계정에 변동을 넣으면 되죠.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의 증가는 플러스입니다. 이때 조심하실 거는 유출이기 때문에 이 매출원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30만원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고요. 기말재고, 기초재고, 기말매입채무, 기초매입채무 해서 우르르 합치면 마이너스 1370만큼 유출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유출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급여 여기에 관련 계정을 들여다보면 부채 미지급 급여밖에 없어요. 따라서 기말 미지급, 기초 미지급 가감하면은 15만 4천만큼 현금 유출입니다. 자, 판매비 현금 유출인데요. 여기도 역시 미지급 판매비 부채 증가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0만원에 기말 미지급, 기초 미지급 판매비
요 차이만큼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2만이 나오는 거고요. 추가로 두 개 더해야죠. 이자 지급과 법인세 납부인데요. 전부 같은 방법이에요. 비용 파트이기 때문에 비용에 미지급 이자, 단기법인세 우이자 즉 부채 증가를 더해주면은 각각 금액이 나옵니다. 일단 뽑아냈고요. 자, 투자 활동을 보면은 토지와 건물뿐이 없는데 토지는 전혀 현금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증가는 재평가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땡. 자, 건물은 얘기가 다르죠. 한편 건물 같은 경우에 처분 거래가 있었죠. 여기 보면은 잔고금액 7만에 건물을 팔았대요. 그리고 2만만큼 처분 이익이니까 들어온 돈은 9만이고요. 하여튼 증가 감소를 맞춰놔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에 마이너스 7만이 들어가요. 그런데 앞서 요 손익계산서 파트를 가보면은 감가상각비가 4만 아닙니까? 감가상각비 인식한 것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을 인식을 하니까 장부금액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장부금액 감소, 여기 지금 순액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상각 누계액은 넣지 않았어요. 요 두 개를 확정 지어 놓습니다. 그럼 요 증가가 미지수 아닙니까? 24만 원인데 기말은 28만 원이 됐고 장부금액 감소의 요인은 매각과 감가상각이니까 요 X 15만이 증가가 되죠. 이게 바로 취득으로 보고 현금 유출로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건물의 취득 15만, 건물의 처분은 7만인데 조심하실 게 처분이익이 2만이라고 했으니까 처분하면서 유입된 현금은 9만입니다. 재무활동 현금으로 단기차입금, 기초, 기말 있는데 앞서 단기차입금은 단기에 10만원을 상환하였다. 여기까지 주잖아요. 그럼 요게 X죠. 그래야지 좌우가 맞을 거 아닙니까? 5만원 뽑아내고요. 자본금은 유상증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액면금액 10만원, 발행가액 15만 이랬으니까 지금 7만에 70만, 80만, 10만 들어가야 되고요. 자본잉여금도 주식발행 초과금 5만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현금 유입액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 놓치면 안 되는 게 이익여금인데요. 기초, 기말, 당기순이익이 22만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X가 현금 배당입니다. 3만. 그럼 다 뽑아냈네. 단기차입금의 차입, 단기차입금의 상환, 마이너스, 유상증자하면서 플러스, 배당금 지급하면서 마이너스.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직접법으로 만든다면은 요 현금 흐름 6가지를 미리 뽑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9만원, 건물의 취득처분 마이너스 6만 각각 2개 집어넣고요. 재무활동 집어넣어서 7만. 그래서 다 더하고 나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답이라고 했고요. 기초현금을 더해서 기말현금입니다. 한편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부분을 간접법으로 만든다면 당기순이익에다가 뭔가 더하고 빼면 되는데 이 당기순이익에 밑에 직접법으로 집어넣을 손익항목들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요거를 제거해야 되니까 플러스 해주면 되고요. 영업과 무관한 손익을 전부 또 제거해야죠. 여기서는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럼 나머지는 영업 관련 자산 부채의 증감을 더하고 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출 채권의 증가, 재고자산의 증가, 매입 채무, 미지급급여, 미지급 환감비.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플러스. 그러면 9만 원이 나오는데 뭐 당연하죠. 여기 직접법의 9만 원하고 다르지 않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밑에 집어넣는 금액들은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